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 노년에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가장 인기가 있는 직종이 공무원입니다. 내가 믿을 건 국어 공무원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면 부모님들은 온 동네 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우리 때는 이것저것 하다가 할 거 없으면 공무원이나 한다고 했는데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청년들이 공무원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정된 수익과 함께 신분이 보장되고 또 무엇보다도 은퇴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문제가 100세 시대의 은퇴 후의 노후 대책입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그동안 모은 돈으로 고정적인 수입을 받을 수 있는 투자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이러한 노년들의 수요층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내놓고 노년들을 호객합니다. 이 중 노년들이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증되지 않은 신도시의 수익형 상가입니다.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또 신시가지가 형성이 되면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상업용지나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매입을 해서 대형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아직 인구 유입이 되지 않고 상권 형성이 불분명한데도 분양업자들은 금방 큰 도시가 형성되고 상권이 활성화될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합니다. 이들 분양업자는 주로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월 고정적인 수입을 찾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호객을 하면서 임대료 수익을 부풀려서 분양만 받으면 노년이 보장되는 것처럼 해서 분양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실제 어떤 노부부는 모 신도시의 대형 상가에 10억짜리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월 임대료 수익이 최소 600에서 700만 원은 틀림없이 보장된다는 분양업자의 말을 믿고 본인들이 평생 모은 돈 5억과 은행 대출 5억을 합쳐서 분양을 받은 것입니다. 분양받을 때는 은행 이자를 내고도 한 달에 꼬박꼬박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온다는 기대감은 상가가 완공된 후에 여지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전체 상가가 거의 공실이고 상가를 분양받은 이 노부부는 수익은 고사하고 이자 갚느라고 노년에 일용직과 식당을 전전하면서 텅 빈 상가를 보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도시에서 건축되고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문제가 되는 다가구 주택은 주로 지방의 신도시에서 개인 건축업자들이 짓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번에 피해를 보신 분은 다니던 직장을 은퇴하고 뭔가 노후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평소에 알고 지내던 건축업을 하는 지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 이것을 매입을 하면 평생 노후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임대보증금과 대출을 제하고 나면 실제 투자될 돈이 2, 3억 정도면 가능하고 월 임대 수익으로 생활비는 충분히 보장이 된다는 이 건축업자의 계속되는 권유와 함께 매매 대금 중에 일부만 내면 나머지는 대출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면 되고 대출도 알선해주고 임대는 본인이 책임지고 다 놓고 나가겠다는 말에 결정을 하고 매입을 한 것입니다. 결국 지방의 신도시에 인프라가 부족하고
받쳐주는 세력이 없고 또 인구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2년 정도 지나서 계약 기간이 끝나자 공실이 늘어나고 전세 보증금 빼주느라고 그동안 모아놓았던 여윳돈 다 빼주고 대출금 갚느라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팔려고 해도 신축 때 매입한 가격보다 훨씬 싸게 내놓았는데도 지금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로 투자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부동산은 개발이 불가능한 투자용 임야입니다. 한때 임야 투자가 인기를 끌면서 임야만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일명 떴다방이라고 하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기승을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분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제법 버는 분인데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공시지가보다도 싸게 나온 임야인데 투자만 해놓으면 1, 2년 사이에 크게 오를 것이라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말에 솔깃해서 그동안 벌어서 노후 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 중에서 충청 지역에 있는 길도 없고 경사도가 심한 임야를 몇십만 평 매입을 한 것입니다. 1, 2년만 투자해 놓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투자한 이분은 지방의 임야가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투자된 돈을 회수를 못한 것입니다. 평소에 이분은 골프도 즐기면서 좋은 차도 타고 다녔는데 노후 자금은 개발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는 전혀 쓸모없는 임야에다가 다 투자하고 묶여버린 것입니다. 딸의 결혼식에 갔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었는데 지금도 임야는 안 팔리고 그대로 있습니다. 넷째, 지분으로 분양되는 기획된 부동산은 절대 사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딸과 엄마가 같이 제 사무실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면서 딸이 수익형 호텔을 지분으로 분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호텔 분양업자가 매월 고수익의 고정수입을 보장하고 몇 년 동안은 본인들이 고수익을 책임진다는 특약도 계약서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호텔 개발업자는 호텔을 건축하면서 지분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나중에 본인들이 직접 경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지분권에 따라서 나누어 준다는 구조인데 거의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이고 설령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처음 약정했던 수익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한 기획부동산에서 권유하고 있는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개발도 안 되는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가지고 마치 금방 개발이라도 될 것처럼 가짜 도시계획 도면을 그려놓고 필지별로 투자자를 모집을 합니다. 투자하기 좋게 소액으로 쪼개서 1, 2억 정도 투자를 하면 개발과 동시에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을 하면서 나중에 개발이 되면 분할해서 개별 등기를 해준다고 하면서 지분 등기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러한 땅은 개발도 안 되고 버리는 땅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섯째, 임대주택이나 시행이 불투명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지인은 노후 준비용으로 모 대학 주변에 임대주택에 투자를 했다가 공실로 인해서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요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임대주택 여러 채를 매입을 했는데 학교 정문 바로 앞에 또 다른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바람에 지인이 투자한 임대주택이 전체가 공실로 남아서 지금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노년에 생활할 보금자리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재건축 중인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 시행 인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개발도 진행이 안 되고
이사 가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도 없어 불편하게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투자 시에 조심하고 피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년에 투자하는 부동산은 수익률이 좀 적더라도 확실하게 검증된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노후 대책을 위한 고정 수익을 원한다면 입주가 완전히 이루어진 집합적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상가나 또 신도시 상가에 투자할 경우에는 적어도 한 2, 3년 정도 지난 후에 주변 생활 인프라와 또 인구 유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 주택보다는 내가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상가 겸용 주택이 공실도 줄일 수 있고 임차인의 이동이 적어서 좋습니다. 노년에는 개발 절차가 복잡한 조합주택이나 재건축 아파트보다는 일반 분양 아파트가 더 안전합니다. 이상으로 노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